안녕하세요. AI랑 좀 더 똑똑하게 대화하는 법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엔트로픽이라고 주요 AI 연구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내놓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그 핵심 비법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AI한테 어떻게 하면 지시를 효과적으로 내리냐 이 기술인데 오늘 이걸로 클로드 같은 AI 모델 쓸 때 훨씬 더 좋은 결과 얻는 법, 그 실용적인 팁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죠. 네, 맞아요. 단순히 뭐 가이드 요약 이런 거 말고요. 각 기법들이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 AI랑 협업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본질적인 통찰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진짜 유능한 협업 파트너로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볼까요? AI한테 명확하고 상세하게 지시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엔트로픽에서 AI를 뭐 똑똑하지만 경험 없는 신입사원 같다. 이렇게 비유하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그거죠. 모호함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 그걸 줄이는 거예요. 신입한테 애매하게 지시하면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AI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문서 개인정보 지워줘 이러면 뭘 개인정보로 볼지 어떻게 바꿀지 AI가 막 스스로 판단하다가 뭐 고객 이름 같은 거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1. 이름은 커스터머 아이디로 2. 이메일은 이메일 아이디 @example.com으로 3. 전화번호는 폰 아이디로 바꿔줘. 이렇게 딱딱 짚어주면요. 그럼 이런 위험이 확 줄고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시간 낭비나 뭐 잠재적 문제 막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명확한 지시가 그냥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랑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럼 명확한 지시에 더해서 AI한테 어떤 특정 관점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 가이드 보니까 역할 부여 이걸 강조하던데요. 네, 이거 진짜 강력한 기법입니다. AI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API 호출할 때나 고급 설정 같은 데서 시스템 프롬프트 뭐 이런 걸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당신은 포춘 500대 기업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라던가 아니면 B2B 세스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역할을 딱 주는 거죠. 와, AI한테 페르소나를 입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줘도 어떤 역할에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분석 깊이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뭐 법률 검토나 재무 분석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복잡한 작업에서 효과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냥 분석해줘 이거랑 변호사처럼 검토해줘 이게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냥 복잡한 계약서 요약해달라고 하면 놓칠 수 있는 조항들 있잖아요. 뭐랄까 좀 불리한 책임 조항 같은 거요. 근데 숙련된 변호사 역할을 받은 AI는 그런 걸 찾아낼 가능성이 높죠. 특정 위험을 찾으려고 하고 전문 용어도 쓰고 그 내용 자체보다는 법적인 결과에 더 집중하거든요. 아, 약간 일반 의랑 전문의 차이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역할 부여는 AI가 진짜 그 분야 전문가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디테일을 안 놓치게 도와줍니다.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AI 결과물 가끔 좀 믿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냈지 싶을 때요.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단계별 사고, 체인 오브 토트 기법이 딱 이런 걸 해결해 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복잡한 질문이나 분석 요청할 때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thinking 태그 안에 AI가 생각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적게 하고 최종 답만 answer 태그 안에 넣도록 구조화할 수도 있어요. 아, 생각하는 과정이랑 답을 분리하는군요. 네, 이게 그냥 과정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AI를 블랙박스에서 꺼내는 효과가 있어요. 결과 신뢰도도 높아지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추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파악하고 고칠 수도 있게 되고요. 이야, 디버깅이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 추천 받을 때도 그냥 A 주식 사세요. 이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단계별로 쫙 설명해주면
훨씬 판단하기 좋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결과만 뚝 던지는 대신에요. 각 투자 옵션의 장단점 분석, 위험 요소 평가, 예상 수익률 계산, 이런 사고 과정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면 여러분은 훨씬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AI 답변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논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이나 스타일이 아주 명확할 때는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줘 하고 보여주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멀티샷 프롬프팅, 그러니까 예시, 이그젬플을 활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이랑 비슷한 실제 예시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걸 이그젬플 태그 같은 걸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예시를 직접 보여준다. 네, 특히 JSON처럼 특정 데이터 구조나 보고서의 특정 섹션 형식, 아니면 이메일의 특정 톤 같은 거 원할 때 진짜 빛을 발하죠. 딱 백문이 불여일견인 셈이에요. 어떤 예시를 주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좋은 예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례랑 관련성이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말고 좀 특이한 경우,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고객 피드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한다고 쳐요. 그때 여러 감정이 막 섞인 애매한 피드백 예시까지 넣어주면 AI가 더 미묘한 차이까지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분류하고 또 불필요한 설명 없이 딱 원하는 형식으로 결과 내놓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시는 AI한테 여러분의 기대 수준이랑 결과 형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청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프롬프트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지침, 데이터, 예시 이런 게 막 섞여서 AI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픽에서는 XML 태그 사용을 권장하던데요. 네, 맞아요. 프롬프트 안에 여러 요소가 들어갈 때 instructions, document, examples 이런 XML 태그로 각 부분을 명확하게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프롬프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AI한테 각 정보 덩어리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신호등 역할이요? 네. AI가 이건 지침 부분이구나. 이건 분석할 원본 데이터네. 이건 따라해야 할 예시군. 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AI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훨씬 편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지고 구조가 명확해지니까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지죠. 예를 들어 분기별 재무 보고서 초안 작성시키는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때 데이터 입력 부분, 작성 지침 부분, 원하는 보고서 서식 예시 부분 이걸 각각 태그로 딱딱 분리해주면 AI가 훨씬 체계적으로 각 요소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더 정확하게 맞는 보고서를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이 구조화라는 게 AI와 사람 모두에게 명확성을 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오늘 엔트로픽 가이드 덕분에 AI랑 진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많이 배웠네요. 명확한 지시부터 시작해서 역할 부여, 단계별 사고 유도, 예시 활용, 그리고 XML 태그로 구조화하는 것까지 정말 당장 프롬프트에 적용해 볼 만한 실용적인 기법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법들은 단순히 AI한테 명령 내리는 요령,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AI라는 강력한 도구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구조화된 접근이랑 명확한 소통이 AI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었죠.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AI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엔트로피 가이드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복잡한 작업을 여러 프롬프트로 나누는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던가 아주 긴 문서를 다룰 때 유용한 팁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더 궁금하시면 엔트로피 콘솔에 프롬프트 생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AI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꽤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